진료비가 18만 5천 원이라 했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구민병원 1층 수납창구 번호표가 딱딱 끊어지는 소리 사이로 아이가 기침을 했고 종이컵 바닥에서 물 한 방울이 둥글게 흔들렸습니다. 잠깐, 저기 서연이 맞지? 아이고, 애기 얼굴이 왜 이리 안 좋니? 저는 이름은 남순입니다. 혈압이 높아 검진 받으러 왔다가 5해 동안 지워둔 얼굴을 여기서 다시 보았습니다. 카키색 코트, 뒤로 묶은 머리, 귓불 옆 검은 점. 서연이었습니다. 제 아들 진호의 전 아내, 그리고 제 손주들의 엄마. 옆에는 큰애와 작은애가 서 있었지요. 큰애의 바짓단은 발목에서 멈췄고 작은애의 운동화 끈은 한쪽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처방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빼면 안 됩니다. 흡입제는 꼭. 서연은 지갑을 뒤집듯 털어 7만 2천 원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직원은 약을 2봉지로 나누어 건넸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가진 것과 모자란 것, 책임과 변명. 저는 기둥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돌아서야 할까요? 엊그제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이 번쩍거렸습니다. 진호의 새 전기차. 옵션을 가득 넣었다며 6천만 원대라 했지요. 그 사진 밑에 제가 남긴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들 수고했다. 그 말이 지금은 가시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세 사람은 자동문을 지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 간격 17분을 깜빡였고 작은 애는 호빵 2개 3천 원이라는 팻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을 품으로 끌어당기는 그 작은 움직임이 경계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5해 동안 쌓인 벽의 높이를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세 사람은 서둘러 올라탔고 유리창 안쪽에 김이 서렸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렸다가 쓱 지우는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앞버스 따라가 주세요. 말이 먼저 튀어나왔고 기사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기름 냄새, 세탁소 증기, 학원차의 경적이 차창 밖을 빠르게 흘렀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상가 뒤편에서 멈췄고 그들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깨진 첫 단, 마지막 단의 고인물. 초인종이 테이프에 삐뚤게 적힌 서연이라는 이름. 철문이 닫히며 마찰음이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계단 첫 단에서 더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변명부터 꺼낼 것 같았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내 편이었어. 그 말들이 얼마나 가볍게 들릴지 제가 더 잘 압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네가 그 아이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성공만 보라 했고 뒤돌아보지 말라 했던 제 말들이 되돌아와 가슴을 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달력에 싱가포르 3박 4일이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오래된 휴대폰 상자를 꺼내 전원을 넣었습니다. 문자함엔 4통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입학식에 와주세요. 병원비가 너무 들어요. 한 번만 연락 주세요. 발신인은 서연, 답장은 없음. 저는 노트 한 장을 뜯어 적었습니다. 구청 복지 상담 문의, 보건소 흡입 재교육 알아보기, 학교 상담교사 연결 요청, 약국 미수금 확인, 통장 고정이체 30만 원 설정 상황 따라 조정.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초인종은 아직 누르지 않는다.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날 밤 물 끓는 소리 사이로 병원 로비에 하얀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종이컵 바닥에 물,
두 봉지로 나뉜 약, 아이의 마른 기침. 저는 기둥 뒤에 숨었던 사람에서 한 발만이라도 앞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도장은 나중에 찍어도 됩니다. 오늘 제가 찍어야 할 것은 제 발자국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리스트를 들고 집을 나설 겁니다. 숫자 대신 얼굴을 먼저 보고 변명 대신 작은 지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밀려왔고 식탁 위 달력에 싱가포르 3박 4일이 붉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마치 문을 닫아거는 도장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검사 다녀오셨어요? 응, 별일 없다더라. 다행이네요. 내일 새벽에 떠나요. 평소처럼 공손했지만 마음을 열어둘 틈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진호가 들렀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현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남았습니다. 시계를 풀어 테이블에 내려놓는 손목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물을 내밀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오늘 구민병원에서 서연 본 것 같다.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착각이겠죠. 아이들하고 있었어. 약을 두 봉지로 나눠봤더라. 엄마. 그가 낮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얘긴 끝난 일이에요.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혔습니다. 끝.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았더라. 그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했고 합의했고 일시불로 드렸고 각자 길 가기로 했고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래. 그런데 아이 약값을 절반도 못 냈더라. 잠시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단단해졌습니다. 그건 그쪽 책임이죠.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게로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 방식을 밀어붙인 사람 나였다. 매달 이야기 섞으며 살기가 두려워 한 번에 끝내자고 내가 등을 떠밀었지.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삶을 지켜야 해요. 지키는 동안 버려진 게 있다면 그것도 내 삶의 일부다. 말은 여기서 더 가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낡은 플립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저장된 4통의 메시지를 아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입학식에 와주세요. 병원비가 너무 들어요. 한 번만 연락 주세요. 발신 서연. 답장 없음. 진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땐 바빴어요. 바빴던 건 사실이지. 하지만 대신이 필요할 땐 누군가는 대신을 해야 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내일 새벽이에요. 자야 합니다. 그래. 자라. 다만 한 번은 가서 내 아이 얼굴을 보고 와라. 내 말 듣기 싫으면 그 얼굴을 보고 너한테 물어봐라. 끝났니? 하고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펴고 오늘 들은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끝, 정리, 일시불, 책임 3. 단어들을 나열하니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정리한 삶이 누군가의 삶을 흩었다.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5해 전 법원 조정실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탁자, 각서, 인감, 균일한 조명의 빛. 조정위원이 묻습니다. 양육은 모에게 부는 양육비 일시불 지급 맞습니까? 아들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끔하다는 말이 그날의 제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매달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길, 싸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선, 그 선 밖에 누가 남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지상담, 보건소, 상담교사, 약국 미수금, 고정이체, 초인종은 아직 누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을 여는 건 그들의 목, 제가 할 일은 계단을 먼저 닦아놓는 일, 깨진 첫 단에 발이 걸리지 않게 마지막 단의 무릉덩이를 마른 걸레로 걷어내듯 불을 끄려다 저는 다시 불을 켰습니다. 아들의 방 문틈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내 편인 건 변함없다. 다만 그 편 안에 아이들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 뒤쪽에서 아주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제 마음속 단단한 조각이 조금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발 더, 말보다 작은 지불과 작은 동행으로 끝났다는 단어가 내일 오전엔 시작으로 바뀌길 바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해 뜨기 전 복도의 형광등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메모지에 접어둔 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복지상담 보건소 학교 약국 고정이체, 초인종은 아직 누르지 않기, 대신 계단부터 닫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 민원실 문이 9시 정각에 열렸습니다. 대기표 3번, 벽 포스터엔 긴급복지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작은 글씨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빼곡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인이 반지하에서 아이들 키웁니다. 어제 병원에서 약을 2봉지로 나눠받았고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의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심층 상담이 가능해요. 대신 사례관리팀 연결과 긴급복지 문의는 선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메모에 번호 2개를 적어 건넸습니다. 종이장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기준표의 숫자보다 어제 봤던 지갑 속 72,000원이 더 선명하게 머릿속을 쳤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실은 생각보다 환했습니다. 벽에 달린 폐 모형과 흡입기 시험판, 그리고 플라스틱 스페이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간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는 스페이서와 함께 사용해야 흡입이 잘 돼요. 장비는 무상대여 가능하고 보호자 교육 2회 참석이 조건이에요. 약값 부담이 크면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여부 확인하고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면 복약 체크도 도와줘요. 책자를 받아 나올 때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슬며시 아프더군요. 이 정도 따가움은 내가 가져가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오가 가까워 아이들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한쪽 상담교사 자리에서 차가 싣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법적 보호자는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선생님은 큰아이의 노트를 펴보였습니다. 최근 분노 표출이 늘고 쉬는 시간엔 혼자 지내요. 어머니가 바쁘셔서 상담 신청이 미뤄졌고요. 제가 초기 상담 동행은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계획은 어머니 동의가 필요해요. 서류 위 작은 칸 보호자 서명이 유난히 눈에 박혔습니다. 이름을 쓰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지만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앞지르지 않겠다고 어젯밤 이미 다짐했으니까요. 학교 앞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계산대 밑에서 얇은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집 아이들 가끔 외상합니다. 4,800, 3,200, 2,500원 이렇게요. 저는 현금 2만 원을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오늘까지 건 건 없던 일로 해주세요. 앞으로 생겨도 조용히 처리해 주시고요. 이름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영수증을 꺼내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부 한 칸이 지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장 맞은편 정육점에선 기계가 윙 하고 멈추었습니다. 사장님이 앞치마를 털며 말했죠. 서연 씨, 새벽 5시에 와서 2시간 합니다. 시간당 12,000. 며칠 몸살로 못 나오더니 어제 다시 나오대요. 큰애가 동생 챙기는 얘기를 하는데 눈빛이 어른이더만. 그 말에 가슴이 한번 툭 내려앉았습니다. 어른의 눈빛을 너무 일찍 배운 아이들. 그 무게를 이제라도 나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약국이었습니다. 유리 진열장에 색색 흡입기가 줄지어 있었죠. 어제 분할 수령을 도와주던 직원이 저를 기억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 오셨어요. 다음 주에 나머지 찾으러 오신다고. 저는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밀었습니다. 밀린 약값과 다음 달 흡입제 일부로 먼저 처리해 주세요.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레 봉투를 받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진열장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어제의 기둥 뒤 그림자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지불이었습니다. 골목을 돌다 교회 종탑이 보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사님들이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그 집이 이 교회에 다니면 이웃돕기로 써달라며 헌금을 놓아도 될까요? 이름을 안 쓰셔도 마음은 기록됩니다. 봉투 위에 이웃 2 글자를 쓰는데 손떨림이 어젯밤보다 덜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단단히 스며드는 걸 보며 나도 이렇게 스며들자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서 티내는 도움보다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도움을. 해가 기울 때 버스창에 제 얼굴이 겹쳐 비쳤습니다. 구청 대기표, 보건소 스페이서, 학교 노트, 문구점 장부, 정육점의 새벽, 약국 진열장, 교회 봉투점 같던 것들이 선이 되어 이어졌습니다. 그 선의 이름은 도망치지 않음이었습니다. 어제 나는 기둥 뒤에 숨었고 오늘 나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내일은 문 앞까지 갈 겁니다. 아직 초인종은 누르지 않더라도 계단에 무릉덩이부터 닦아 놓을 겁니다. 집 앞에 도착해 노트를 펴고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리로 만든 빈칸은 돈 한 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시간과 동행으로 채운다. 그리고 작은 네모 칸에 체크했습니다. 복지상담, 보건소, 학교, 문구점, 정육점, 약국, 교회, 완료. 펜을 내려놓자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죄책감이 결심으로 변하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내일은 그 결심을 더 천천히, 더 오래 들리게 하겠습니다. 비가 예보된 오후, 저는 과일 바구니와 얇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초인종은 누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늘만은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 첫 단의 무릉덩이를 모서리로 피해 내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반쯤 젖은 앞머리, 마른 눈빛.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단단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아. 제 입에서 이름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잠깐만 얘기. 무슨 자격으로 오셨어요? 서연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5회였어요. 그동안 문자 4번 보냈죠. 답은 없음. 오늘은 왜요? 미안하다. 저는 바구니를 들고 한 발 내밀었습니다. 아이들 약값을. 동정은 필요 없어요. 문이 반쯤 닫혔습니다. 우린 우리 방식으로 버텼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돈으로 끝내려는 건 아니야. 내가. 그럼 끝내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 주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철문과 문틀이 부딪히는 소리에 제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계단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눌러 남긴 자국이 서서히 진해졌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물음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결국 바구니를 문 옆에 내려놓지 않고 들고 올라왔습니다. 보여주는 도움이 아니라 스며드는 도움으로 가자 메모에 적어둔 문장을 떠올리며 그날 밤 저는 봉투에 현금 30만 원을 넣고 아무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골목이 아직 잠든 시간에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 문 앞에 봉투를 두고 올라왔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게. 며칠 후에는 약국에 들러 미수금과 다음 달 흡입제 비용을 미리 정산했습니다. 문구점과 슈퍼에는 그 집 외상은 보이면 바로 덮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비 오는 날 저는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섰습니다. 종례가 끝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우산은 하나뿐이었고 남매는 어깨를 바짝 붙였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우산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이 우산같이. 큰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과자라도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내민 봉지가 빗물에 젖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큰아이가 제 손을 탁 쳐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그땐 없었잖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은 단단했습니다. 둘러서던 사람들이 플라스틱 우산 너머로 이쪽을 힐끗봤습니다. 미안하다. 늦었다. 늦었으면 그냥 늦으세요. 엄마 힘들 때 아무도 없었어요. 작은아이가 제 뒤로 숨어드는 형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큰아이는 동생의 모자를 내려 씌우더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둘의 뒷모습이 비 사이로 얇아졌습니다. 저는 젖은 과자 봉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빗물이 코트 소매를 타고 흘렀고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발등을 톡톡 쳤습니다. 그 소리가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늦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은 사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이들 옆이 아닌 아이들 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서서 끌지 않고 뒤에서 미끄러질까봐 받쳐주는 자리. 저녁 무렵 담임 선생님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할머님, 점심때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요즘 예민해요. 압니다. 오늘 제 감정을 들이밀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아이 리듬대로 부탁드리되 준비물이나 급식비, 교재비 같은 건 익명으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체면을 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지 말 것, 뒤에서 지지할 것, 그 아래에 체크박스를 그려넣고 하나씩 적었습니다. 급식비 자동이체, 체육복 실내화 예비 구비, 보건소 교육 동반, 상담 일정 어머니 우선, 학교 행사 관객석 맨 뒤. 이틀 후 새벽 다시 봉투를 두고 돌아서는데 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서연이 문틈에서 저를 봤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경계와 피로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알겠다. 대신 아이들 앞에서 내가 했다는 표시는 안 하겠다. 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린 지금도 겨우 버팁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조용히 해주세요. 한 번 더 상처 주면 끝이에요. 그 약속 지키겠다. 문이 다시 닫혔고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다리 힘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 무게가 생겼습니다. 지키겠다는 약속의 무게. 말보다 무겁고 후회보다 오래가는 무게.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작은 햇살이 골목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서 우산을 접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보이지 않는 자리를 선택할 겁니다. 외상장부의 빈칸, 수납창구의 성결제, 상담실의 대기의자, 관객석 맨 뒤, 그 자리를 오래 지키겠습니다. 벽은 여전히 높지만 벽 아래 계단 한 칸이라도 닦아놓으면 언젠가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설 수 있겠지요. 그게 제가 늦게 배운 도움의 방향이었습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겼을 때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세봄초 보건실입니다. 김민서 학생이 쓰러져서 세광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보호자 번호로 등록돼 있어 연락드립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택시 문이 닫히자마자 제 심장이 먼저 달렸습니다. 창밖의 신호가 초록에서 노랑으로 다시 빨강으로 바뀌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금속 바퀴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민서가 보였습니다.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 손등에는 굵은 줄이 꽂혀 있었지요. 침대 옆에서 민호가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흰 가운의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곧 도착할 겁니다. 혈당이 400을 넘었습니다. 저혈량성 당독성 쇼크 양상이고 이미 신장 기능 수치가 흔들립니다. 당장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제 목에서 마른 소리만 나왔습니다. 치료 바로 하세요. 의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치료는 시작하겠습니다만 입원과 지속치료를 위해선 오늘 선입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숨을 헐떡이며 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칼이 젖은 듯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을 열어 10,000원 몇 장과 동전을 펼쳐 보이며 말끝을 삼켰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민호가 치아를 악물고 벽을 쿵 하고 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왜 우리만? 아이의 목소리가 금세 갈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치만 볼 수 없었습니다. 수납 창구로 뛰었습니다. 김민서, 선입금 100만 원. 제 카드로 하세요. 직원이 확인을 묻기도 전에 카드를 밀었습니다. 승인음이 삑 하고 지나갈 때 제 등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수증을 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떨림 위로 안도감이 아주 얇게 깔렸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만은. 돌아와 영수증을 내밀자 서연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제가 꼭. 지금은 돈 얘기 말자. 숨쉬게 하는 게 먼저다. 제가 민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붕대가 필요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상처를 닦고 테이프를 둘렀습니다. 아이의 손등이 작고 뜨거웠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커튼이 닫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수액통, 혈당기, 모니터의 경보음이 차례로 달라붙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중환자실 대기를 말했고 우리는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끝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깨를 펴고 앉았습니다. 누가 기댈 수 있도록 의자 등받이처럼. 잠시 후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고비는 먼저 넘기겠습니다. 다만 향후 2주 이상은 안정적으로 눕혀 관리해야 해요. 이후에도 식단, 인슐린, 혈당 기록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제 손놀림을 흘깃 보더니 말을 더 또렷하게 끊어주었습니다.
하루 3번 혈당 체크, 정해진 시간 인슐린, 매주 외래. 엄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가족이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역할. 제가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5해 동안 저는 역할을 내려놓고 관객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무대 앞으로 나와 조연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교육 일정은 제가 같이 듣겠습니다. 기록표는 제가 만들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밤이 내려앉고 민서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이의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그 단순한 오르내림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서연이 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버텨줘. 우리가 잡아줄게.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단단해졌습니다. 의자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반지하의 계단, 약국의 유리, 문구점의 장부, 정육점의 새벽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오늘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늦었다는 말이 가슴에서 지금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아침 보건소 교육 예약부터 걸고 흡입기 스페이서를 빌리고 식단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영수증 대신 기록표를 모을 것입니다. 창밖에 비가 아주 가늘게 내렸습니다. 응급실의 흰 불빛이 물기 위해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보며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오늘의 결심 말보다 지불, 지불보다 동행, 동행보다 꾸준함. 민서의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 밤 우리의 메트로놈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그 다음 날까지 박자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는 매트 위를 걷는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민서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그 리듬에 제 숨도 맞춰졌습니다. 의자는 딱딱했고 시계 초침이 귓불 가까이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차 2개를 뽑아 하나는 서연 곁에, 하나는 민호 앞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됐어요. 민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고 붕대로 감은 손등이 희게 떨렸습니다. 손이 아프지? 대답 대신 어깨 끝이 한번 들썩였습니다. 저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할 말은 설명이 아니라 인정이어야 하니까요.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면회 시간을 알렸습니다. 보호자 1명만.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먼저 다녀와. 문이 닫히고 대기실엔 저와 민호 둘만 남았습니다. 먼 곳에서 기계음이 낮게 울렸고 복도 끝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지금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의자 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촉감이 무릎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왜 이래요? 여기까지 밀어놓은 사람이 나여서 그래. 누가요? 내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 그리고 내 엄마의 문자를 보고도 모른 척한 사람. 나. 말들이 등뼈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흘렀습니다. 5해 전 법원 복도, 깔끔이라는 단어, 일시불 도장, 번호 바꿈, 차단. 제가 만든 길과 지운 이름들이 한꺼번에 목에서 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이 제일이라고 믿었어. 뒤돌아보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내 아빠 등을 밀었지. 그게 너희를 길 밖으로 밀어낸 줄 몰랐어. 아니, 몰랐던 척했어. 민호의 눈썹 사이가 좁아졌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사과하면 다 끝나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말하려고.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어. 다만 내가 곁에 있어도 되냐고 물으러 왔어. 멀찍이 네가 허락하는 만큼만. 약값부터, 기록부터, 심부름부터. 말은 적게, 꾸준히. 아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반쯤 옆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숨결이 전보다 덜 급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다잡혀 있었습니다. 제 무릎을 보더니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증명만 하세요. 말로는 아직 이릅니다. 응, 말 줄일게. 그때 민호가 천천히 제 앞에 서더니 붕대 감은 손을 반 뻗었습니다. 손바닥을 맞잡을 정도는 아니고 손끝이 겨우 닿을 만큼. 저는 움직이지 않고 손끝의 체온만 받았습니다. 따뜻함이 바닥의 냉기를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제 목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나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새벽에 한 번 더 체크하고 아침 회진 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캔 차를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네요. 끓는 물은 금방 식어. 제가 웃듯 말하자 서연도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표정 근육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대기실에 오래된 시계가 한 칸 넘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사과는 무릎에서 시작해도 회복은 발로 한다. 그 아래에 내일 할 일을 썼습니다. 보건소 교육 예약, 혈당 기록표 인쇄, 식단표 초안, 약국 선결제 확인. 적을 때마다 뒤쪽에서 민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말을 아꼈지만 박자는 같이 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 불빛이 복도 끝 창문에 얕게 번지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해도 괜찮았습니다. 아픈 곳을 이름 붙였으니 이제 돌볼 수 있으니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여기 같이 있어주세요. 그럴게. 대신 네가 힘들면 잠깐 눈 붙여. 차례로 버티자. 유리 너머 민서의 가슴이 한 번 더 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우리 셋의 숨이 맞았습니다. 용서는 없고 해결도 아직 멀지만 허락의 손끝이 있었고 함께 버틸 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울음은 바닥에 두고 내일의 일을 노트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민호의 손끝을 한 번 더 가만히 받았습니다. 그 미세한 체온이 우리 쪽으로 시간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나갈 즈음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열렸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구겨지지 않은 셔츠, 손에 여행용 캐리어 진호였습니다. 출장 가방에서 공항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서더니 우리를 보고 눈썹을 좁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서가 여기 있어. 어제 카드 내역 봤어요. 병원에 100만 원. 제 허락 없이 왜? 그의 말끝이 차갑게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허락? 내 딸이 숨 막히는데 허락을 기다려? 법적으로 끝난 사이예요. 저도 피해를. 피해? 네가 뭐를 잃었는데? 양복줄? 비즈니스 클래스? 그 사이에 아이는 혈당 400, 신장 수치 흔들림. 네가 바꿔 끼운 건 전화번호뿐이야. 복도가 잠깐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중환자실 문짝에 비친 그의 얼굴이 금간 거울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진호는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몰랐어요.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말이 편하니?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눌러둔 공기가 빠져나오듯 단단했습니다. 그때 물병을 든 서연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진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회의 공백이 한 번에 끼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곁을 지나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민서의 작은 발이 보였습니다. 가자. 제가 진호의 소매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어디요? 내 딸 얼굴 보러.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할지. 국리 말고 보자. 말은 나중에. 병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문가를 막듯 섰습니다. 왜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한 줄기 칼처럼 반듯했습니다. 진호는 숨을 들이켰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침대 위 민서가 산소줄을 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보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진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손가락 끝이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가까스로 내뱉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버린 거, 연락 끊은 거, 번호 바꾼 거, 엄마 혼자 두고 너희를 길 밖에 세운 거. 말이 복도에서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진호의 목이 말랐는지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민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말은 가볍잖아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줄게. 도망 안 치는 거. 매주 올 거고 비용은 내 몫으로. 네가 싫다 해도 시간은 내 몫으로. 오늘은 나가요. 민호가 한 발 물러서며 길을 비켰습니다. 허락이 아닌 퇴장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진호는 침대 곁까지 다가가 민서의 손등을 조심스레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바늘이 피부를 눌렀고 투명한 호흡이 가볍게 오르내렸습니다. 아프지? 민서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약 사줬어. 그 말에 서연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손등을 가만히 포개어 주었습니다. 진호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한 번만 더 사라지면 이번엔 끝입니다. 알아요. 복도로 나오자 공기층이 달랐습니다. 진호가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미끄러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엄마, 난 나랑 똑같은 어른들이 싫었어요. 책임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그 사람이었네요. 이제 아닌 사람이 되면 된다. 회사 바꿔볼게요. 시간부터 내야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조심스레 묻듯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맞죠? 응.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내일만큼.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에 다시 올게요. 와도 티내지 마. 아이들 앞에서 과장 없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떼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카드 말고 다음부턴 내 통장에서 먼저 나가게 할게요. 영수증 대신 기록표를 가져와.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한 칸 더 나아갔습니다. 서연이 돌아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 사람 변할까요? 매주 토요일을 지키면 변한 거지. 못 지키면요? 그땐 우리가 더 싸게 굳을 거야. 아이들 앞에서
유리 너머 민서의 가슴이 다시 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옆자리 의자를 두드렸습니다. 앉자. 오늘은 숨부터 모으자. 서연이 앉았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또 띵하고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이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금강 거울 같은 빛이 조금씩 매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수리는 아니어도 균열 사이에 새로 굳는 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의 균열 위에 붙인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도망하지 않음. 세 주가 지나고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 셋은 하루 3번 혈당, 정해진 시간 인슐린, 식단표 체크에 맞춰 시계를 나눠 들었습니다. 오전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알람이 울리면 누구라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건소 스페이서 교육은 2번 다녀왔고 간호사가 건네준 흡입기 관리 요령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혈당 기록표가 자석으로 붙었고 실수한 날에는 표 옆에 왜의 이유를 적었습니다. 설명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실수를 줄이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소고기 묵국을 끓여 보온병에 담았고 서연은 채 썬 당근과 브로콜리로 민서 도시락 칸을 채웠습니다. 진호는 운동화 끈을 제대로 묶고 나타나 아이들과 공원까지 걸었습니다. 처음엔 민호가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었지만 3번째 토요일쯤엔 같은 그림자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혈당 110을 확인한 날 민서는 2 팔을 번쩍 들고 나 잘했지? 라고 말했지요. 그 순간 우리 셋의 어깨에서 죄책감의 무게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만큼 새 약속의 무게가 올라탔지만요. 진호는 야근 없는 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월급이 줄었다며 멋쩍게 웃었지만 토요일 공원 집합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지요. 처음 몇 주는 어색한 농담이 튀어나오다가 공중에서 부서졌고 그 조각이 아이들 발끝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민호 경기에는 함성 대신 박수, 병원 외래에는 현금 대신 기록표, 집 앞에서는 과장 대신 기다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지켜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빠지지 않는 출석이었고 늦지 않는 도착이었습니다. 학교 상담실 문도 몇 번 드나들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민호가 최근 충동을 말로 미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 했습니다. 3줄만 쓰자는 규칙을 만들었대요. 화가 날 때 지금 내 기분, 왜 그럴까 대신 뭘 할까 3줄만 적는 연습. 민호는 공책 첫 장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썼습니다. 도망 안 치기. 아마 우리 모두의 숙제였을 겁니다. 생활의 풍경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반지하 계단 첫 단에 쌓이던 물을 관리실에 신고해 배수를 고쳤고 문턱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약국과 슈퍼, 문구점의 외상 장부칸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대신 카드 자동이체 영수증 파일이 두꺼워졌고 그 파일 옆에는 민서의 스티커 상자가 놓였습니다. 외상이 지워지는 속도만큼 아이의 스티커는 쌓여갔습니다. 보상은 돈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이라는 걸 우리도 아이들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날씨가 풀리자 공원에서는 공놀이가 늘었습니다. 진호가 공을 찾고 민호가 달렸고 민서가 웃었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누구의 휴대폰인지 상관없이 멈췄고 멈춤은 불편이 아니라 돌봄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잠깐의 찡그림은 있었지만 그 뒤의 웃음은 길어졌습니다. 웃음은 늘 길이 문제였습니다.
짧게 내뿜던 웃음이 길게 이어지기 시작하면 생활이 그 길이에 적응합니다. 가을이 오자 민호는 학급 축구 대표가 되었고 나는 관객석 맨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진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일부러 마스크를 썼고 서연은 따뜻한 물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기 후 돌아오는 길 민호가 내게 살짝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 거죠? 나는 대답 대신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손끝으로 잠깐 닿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우리를 오래 묶었습니다. 겨울을 지나 벚꽃이 피었습니다. 민호의 입학식 날 우리는 강당 중간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이 순서대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민호가 대표 선서를 하는 걸 우리는 그날에서야 알았습니다. 저희는 도망치지 않고 아이가 읽는 문장 속에 우리 몇 달의 문장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사는 5을 한 프레임에 담으려 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이들 가운데로 나는 나의 자리를 뒤에 정했습니다. 뒤에 서 있을 때 앞사람의 떨림이 잘 보였습니다. 그 떨림을 알아차릴 때 붙잡을 타이밍도 함께 보입니다. 입학식 뒤풀이로 들른 돈가스 집에서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중 한 번 더 시간을 낼 수 있게 조정했어요. 수요일 저녁 숙제 봐줄게.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약속을 문장으로 늘리는 대신 달력에 칸을 칠해두기로 했습니다. 색이 채워질수록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반복 횟수에서 자라니까요. 밤이 되면 나는 작은 집의 벽에 사진을 붙입니다. 공원에서의 도시락, 민서가 그린 파란 나무, 민호의 골 세리머니, 병원 복도에서 서로에게 기대 앉은 그림자. 다 붙이고 나면 벽이 작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 위에 오늘의 메모를 덧붙입니다. 약시간 지킴, 식단표 준수, 상담 2주차, 토요일 출석, 서로에게 과장 금지. 항목마다 작은 체크가 늘어날수록 내 마음의 빈칸도 줄었습니다. 가끔은 물었습니다. 용서는 왔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대신 허락은 있었습니다. 손끝만 닿는 허락, 벤치 한 칸 내어주는 허락, 박수 칠 타이밍을 맞추는 허락. 허락이 쌓이면 언젠가 용서가 생활 속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늦게 배운 것을 적습니다. 사과는 무릎에서 시작하지만 회복은 발로 걷는다. 사랑은 큰 선언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습관이다. 오늘도 그 습관을 지키겠습니다. 내일 약 시간에도, 다음 토요일에도, 민서의 검진일에도,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우리 손을 놓아도 미끄럽지 않은 계단만큼은 남겨두겠습니다. 우리가 닦아둔 그 한 칸 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